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이는 가운데 근본 전쟁이 국내 조선 3사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고조된 최근 일주일 사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주가는 20%가량 상승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 패권을 손에 쥐고 있어 유럽과 미국 등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LNG 수입이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의 행보에 대응하는 차원의 노드스트림2 사업 승인 절차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노드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미틀 통과해 독일 해안에 이르는 1230km의 파이프라인 가스관으로 연간 550억 CBM의 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데요. 2015년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9월 마무리가 되었으나 독일과 유럽연합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가동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노드스트림2가 정상적으로 운행될지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한 에너지 패권에 유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고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석유기업 BP사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천연가스 거래량은 9,400억 CBM 규모입니다. 이 중 파이프라인, PNG 운송량은 4,520억 CBM으로 48%, 액화 천연가스, LNG 운송량은 4,800억 CBM으로 52%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3,420억 CBM으로 전세계 거래량의 35%를 차지하는데요. 수출은 56억 CBM에 불과해 사실상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하는 PNG 약 80%인 1,680억 CBM을 러시아에서 조달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 전체 물량의 약 40%에 달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탈핵,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으로 올해에만 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오는 2038년까지 석탄 발전도 중단할 계획으로 천연가스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서방 입장에선 상당히 껄끄러운데요. 유럽에 고삐를 줄 수 있는 지정학적 위협을 노린 무기가 될 수 있을 뿐더러 러시아가 유럽을 대상으로 한 천연가스 공급을 예기치 않게 중단시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일찍이 카타르,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 천연가스 생산국들과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차단하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천연가스 생산 주요국들과 생산량 증대를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요 생산국들은 이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유럽이 필요로 하는 양은 어느 한 국가에 의해서 공급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유럽이 필요로 하는 가스 공급량은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방해하지 않고는 대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죠.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본격화로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가 현실화가 되며 유럽은 천연가스 대체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할 상황에 당면했습니다. 현재 시각 26일 미국이 유럽연합과 함께 러시아를 국제은행과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위프트는 각국 금융기관이 8자리 또는 11자리 코드를 이용해 국제금융을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에 접속이 차단되면 국제금융 거래망에서 사실상 퇴출이 되고 해당 국가의 수출, 수입 등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현재 수준에선 에너지와 관련된 거래는 예외로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고강도 제재를 꺼려왔었고 당장 에너지 부문까지 제외시킬 경우 유럽의 에너지 가격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 및 물리비 폭등 등 유럽을 넘어 세계 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제외한다는 규제가 지속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천연가스 수출 1등 국가입니다. 당장은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패권하기 위해서 벗어날 시간과 체력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스위프트에서 에너지는 예외시키는 조항을 넣었지만 머지않아 강력한 제재를 위해선 에너지 제재도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장기화는 미국, 유럽, 러시아에게 모두 손해이기 때문이죠. 최대한 이를 빨리 끝내기 위한 제재는 필수 불가결적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카드까지 꺼내자며 강경책으로 나오자 미국은 곧 에너지도 스위프트에 포함시킨다며 응수를 두었죠.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에너지 부문 역시 스위프트 차단에 돌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PNG에서 LNG로 천연가스 공급망을 다각화한다 한들 카타르 등의 주요국들은 이미 앞선 대화에서 생산량 한계로 인해 공급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총대를 메고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책임질 구세주 역할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요. 그 역할은 바로 미국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생산 국가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연가스 순수입국이었지만 최대 붐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도약했죠.
실제로 2021년 12월에는 월 기준으로 LNG 수출량을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고유가 기조로 돌아서며 중단이 되었었던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를 더욱더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마이너스까지 찍으며 저가를 유지했었던 오일의 가격이 현재 세계 경기 혼란으로 폭등을 하자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시추 작업이 채산성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미국이 천연가스 생산을 망설였던 이유와 이런 저유가 기조와 채산성 확보 불확실성으로 인한 셰일가스 생산 중단이었다면, 이번에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다각화는 미국의 입장에서 천연가스의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인데요. 미국은 천연가스에 유럽 수출 확대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가 되며 유럽의 천연가스 소비가 증가하고 근본 국제 갈등으로 치솟은 천연가스의 가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로 이어져 현재 양적 긴축의 다지기 작업인 금리 인상의 명분도 챙겨갈 수가 있죠. 즉, 유럽의 LNG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으로 LNG 운반선의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도 미국은 유럽에 LNG를 공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법으로 LNG 운반선을 통한 LNG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LNG를 통한 천연가스 공급으로 LNG 운반선의 수요가 급증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바로 조선업입니다. 현재 유럽이 당장 운영이 중단된 노드스트림2 분량의 천연가스의 양을 LNG 운반선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70척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운항 중인 LNG선의 선봉량은 685척으로 LNG 기준 선봉량의 전체 선정량은 0.1bcm, 1억 cbm, 천연가스 기준으로 60억 cbm 수준입니다. 연간 8.7회 운항을 가정하면 523억 cbm의 천연가스를 운송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증가하는 유럽의 수요에 따라 이를 운송할 LNG선의 수준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은 제작시 높은 기술력이 요하는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선으로 2021년 기준 전 세계에 발주된 LNG 운반선 75척 중 67척이 우리나라에 수주되며 우리나라는 LNG 운송 선박업계의 압도적인 1위입니다. 게다가 국제회사기구 IMO가 친환경 선박을 풀업화간다로 한 환경 규제가 이어지며 LNG 추진선 신규 발주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LNG선 발주량은 33척이었지만 LNG선 연간 발주량은 2008년부터 2010년 합계가 12척,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3척 등 저급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연평균 50척 이상 발주가 꾸준히 지속되며 현재 선박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규제로 인해 선박 교체 주기가 맞물려 LNG선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패권의 문제까지 호재가 겹치며 조선 산업이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현재 조선 3사가 2021년 물동량 증가로 수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터라 LNG 선박의 신규 발주가 몰릴 경우 선가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향후 LNG선의 발주 시 조선 3사의 매출액과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전쟁이 끝나고 노드스트림2가 가동에 들어갈 경우 LNG 선박 시장에 대한 수혜가 끝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선박 수주 흐름으로 인한 조선 3사의 LNG 운반선 수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최근 행보로 종전 이후에도 유럽은 러시아 의존적인 천연가스 수급체계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미국 역시 최근에 수출용 LNG 터미널 사업을 진행하며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럽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이를 가만히 놀리고 있지는 않겠죠. 즉, 종전 이후 노드스트림2의 가동 여부를 떠나 미국의 가세로 LNG 운반선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며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상승시킬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중심에는 미국의 이익이 있고,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양적 긴축 및 금리 인상을 코앞에 두고 증시 전반이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 3사도 각각 부정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재고 드릴십 4척이 있고, 현대중공업 역시 모자회사 중복 성장으로 부정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3년을 이끌어온 매각 작업이 얼마 전에 무산되기도 했죠.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왔던 유럽의 러시아 의존적 에너지 문제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사회적 합의로 다다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난제 해결은 LNG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조선업의 화랑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계 천연가스 공급의 절반이 이미 LNG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LNG 운반선의 수요 증가는 당연히 LNG 신규 선박의 대부분을 건조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익이 될 관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 유튜브가 경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경제 한 축으로 해석하면서 전망을 비추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전쟁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진심입니다.
아무쪼록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중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